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칠판 강의. 오늘은 전기차 대 수소차. 요거 참 어렵고도 심오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이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하는 내용은 학설적으로나 베이스가 풍부하게 명확하게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 테슬라와 니콜라의 싸움, 전기차냐 수소차의 싸움에서 정말 이 워드를 어떻게, 회사의 네이밍을 어떻게 봤냐라고 하면, 그분은 에디슨, 과거 전구다마부터 전기를 개발했던 에디슨과 사이가 안 좋았던 교류의 신. 에디슨은 그때 직류였죠. 에디슨은 직류를 해서 전압 볼테이지를 낮게 쓰려고 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높은 전압으로 인해서 전봇대에 크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교류로 전기를 보내자고를 주장했던 사람, 니콜라 테슬라죠. 이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니콜라 테슬라. 근데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와 니콜라가 전기차냐 수소차냐를 놓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무덤에 있는 니콜라 테슬라는 본인과의 싸움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성이 먼저냐 이름이 먼저냐.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의 시장 반응성은, 테슬라 시장은 사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회사의 시가총액이 GM보다 높죠. GM보다도 높고, 구글과 같이 전 지구상에 위성을 띄워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쓰게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나 산간 오지 어디서든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화성으로 전기차를 보내서 어떤 물질을 채집하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고 있죠. 테슬라 자동차의 높은 기술은 무엇으로 나눠질 수 있냐면, 자율 반자율 주행 시스템. 지금 뭐 2단계에서 3, 4단계 뛰고 5단계로 가냐 어쩌냐, 기가팩토리 공장을 증설을 해서 미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도 기가팩토리 공장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말이 많은데, 생산의 자동화죠. 굉장히 생산 설비를 자동화를 거쳐서 쉽게 자동차가 저렴하게 나올 수 있게 하고, 소비자분들로부터 차를 구매하는 거를 인터넷으로 그냥 우리가 옷 사듯이 자동차를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간소화를 통해서 거품을 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올 배터리, 9월 20일 날 배터리 데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어떤 신소재랬나 못나, 아무튼 그 주행거리가 막 어마어마하죠. 주행거리 내구성 했을 때 160만 킬로미터까지를 주행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공급할지 모르겠는데, 새로 나올 배터리에 대한 기대치도 지금 굉장히 커요. 테슬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가팩토리가 터져도 지금 난리도 아닌데, 새로 나올 배터리 데이에 어떤 배터리를 출시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9월 20일 날 배터리 데이에 공개를 한다 그랬어요. 자체 생산을 하겠답니다. 의선형은 지금 또는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CATL인가 뭐 그 있죠, 배터리 회사, 또 일본의 파나소닉까지 지금 다 모든 회사들, 특히나 우리 의선형님께서 SDI랑 LG화학이랑 한화랑 같이 K 배터리라고 해서 짬짬이 대놓고 공정거래법이 위배될 수 있는 짬짬이 발표를 했는데, 이거 9월 22일 날 앨런 머스크가 희한한 배터리 딱 론칭해버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현재 북미 시장에서의 니콜라의 수소차는 얘네는 지금 완성차를 만든 적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수소차의 미래가 밝냐 어쩌냐를 하는데, 사실 수소차가요, 이 수소를 봤을 때 이거를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이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를 전문 용어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그 아무튼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게 오리지널이고, 또 하나는 수소를 산화 방식인가 뭔가를 해가지고 자동차나 수소 발전에서 할 때 이렇게 가는 수소 말고 수소를 산화시키는 건가, 뭔가 또 다른 방식이 최근에 지금 많이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요것도 되게 좋은 방식이어서 이쪽에 넘어가서 제가 하기 전에 밑밥을 까는 게, 수소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친환경은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를 들 때 독일이라는 국가에서 풍력 발전이나 수력 발전이나 이런 쪽에서 얻어지는 전기를 가지고 잉여 전기가 생겨요. 자기가 쓰고 남은 잉여 전기를 가지고, 이 잉여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물에서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탈원전을 선언했고 화력 발전을 많이 돌리지 않으면서
풍력 발전과 수력 발전을 많이 이용하는데 심야 전기라든가 전기세를 또 비싸게 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친환경으로 얻어지는 전기가 50% 이상이 되는데 친환경으로 얻어진 전기를 남는 전기를 잉여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이러면은 오리지널 수소 친환경 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산업 발전이 많이 됐던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소에서 친환경으로 전기를 잉여시킬 수가 없어요. 화력 발전에 대부분 많은 의존도가 있고 원자력이든가 이런 데서 이미 환경 오염을 시작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만든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단가도 안 맞을 뿐더러 이미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한 이 전기 자체가 엄청난 환경 오염을 베이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산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수소는 화학 에너지, 석유에서 수소를 축출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엄청나게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있죠. 가는 과정과 전체를 우리는 좀 더 폭넓게 바라보고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좀 더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알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댓글이 이렇게 많아. 현재 기술로 물을 전기분해 수소차 연료성이 극히 떨어진다고 알고 있다. 아니 나한테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물어보던 니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전문가였던 거야? 아니 그럼 지금까지 그 숨기고 내 방송 보면서 얼마나 내가 가짜 넣겠어? 아니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전기차와 수소차의 원리와 무엇에 대한 장단점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를 파악하려면 특별 선행 과제가 있어야 돼요. 특별 선행 과제. 전기차와 수소차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특별 선행 과제로 돼야 될 거는 이 전기차가 됐든 수소차가 됐든 에너지원에 대한 거잖아. 전기차는 에너지원이 배터리예요. 에너지원의 공급이 배터리죠. 수소차는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원이 수소예요. 수소 탱크에 수소를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수소차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굴러가는 원 에너지원은 전기예요.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구동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 얘기의 핵심이에요. 수소차가 됐던 전기차가 됐던 차가 굴러가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고 모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차가 못 가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전기. 여기를 얘기하기 이전에 전기차와 수소차가 가야 될 선행은 플랫폼이에요. 이 갑자기 뜬금없이 노 사장님 플랫폼이 뭐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자동차의 플랫폼은 내연기관을 베이스로 100년간 진화됐던 플랫폼입니다. 엔진이 있고 엔진 앞에 엔진을 시켜야 되는 냉각계통의 구성품들이 있어요. 전기차는요. 엔진이나 미션이나 연료 탱크가 필요가 없잖아요. 배터리하고 모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배터리는 모양이 엔진처럼 그렇게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탔던 자동차의 모양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에 최적한 플랫폼을 당장 내놓자니 우리가 보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애벌레 같이 생기고 해괴망측하게 생긴 모양이 전기차인데 왜? 공간의 극대화죠.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는 100년 동안 탔던 박스 모양의 3박스 모양이나 2박스 모양의 차에 100년 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의 플랫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문화 충격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재가 카본과 카본이 지금까지의 제조 공법으로 아닙니다. 신제조 공법이 나왔어요. 카본은 비싸고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형이 어렵다. 다 깨졌습니다. 단가도 내려가고 성형이 쉽고 생산이 빨라졌어요. 이제 카본과 FRP. 우리 이제 FRP도 그냥 FRP가 아니에요. 우리 서스펜션에도 이제 FRP가 슬슬 들어갑니다. 왜? 그동안 우리가 할때링크가 스틸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할때링크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잖아요. FRP가. 댐퍼 마운트나 댐퍼 재질에도 이제 그런 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런 신소재가 또 선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모터만을 가지고 차를 움직이니까 자율주행을 제어하기가 로직 자체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전기차가 됐던 수소차가 됐던 모든 기업들의 선행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테슬라가 되게 유리한 고지를 갖고 있어요. 왜? 테슬라는 일반 제조회사처럼 3박스나 2박스의 차들을 100년간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존에 있던 플랫폼은
미국에 있는 포드라든가 GM에서 옛날 플랫폼을 싸게 사다가 개조를 해서 만들었던 거고,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의 가무에 있어서 자기들만의 플랫폼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 있어요. 테슬라는 가장 우위가 뭐냐면 많은 자율주행차를 팔았어요. 그리고 백도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지만, 그런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래요. 테슬라가 다니면서 거기서 수집된 정보를 상호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테슬라 본사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주행 데이터가 상호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테슬라 차들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다 뭐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빅데이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예요. 그 어떤 회사도 자율주행에 있어서만큼 테슬라의 빅데이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예요. 가장 비싸고 배터리의 용량에 따라서, 배터리의 성능에 따라서 전기차의 주행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배터리는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 예전에 처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니켈 수소 배터리, 그 다음에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니켈 중간에 니켈 망간이라든가 니켈 메탈, 그게 다 니켈 수소 MH로 같이 보면 돼요. 글로 갔다가 지금에 와서 리튬 이온으로 왔잖아요. 리튬 이온으로 왔는데, 리튬 이온 배터리도 지금 현재 약 10년 이상, 15년 이상 엄청나게 기술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그 배터리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지 개발된 지 오래된 거고, 지금 LG화학이니 삼성 SDI니 이런 파나소닉이니 이런 데서 개발하고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요. 자, 거기에 제어 장치, 인버터와 컨버터 비슷한 장치인데, 이거의 기술은 이미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또는 우리가 쓰는 에어컨이라든가 산업 현장에서 쓰는 모든 전기의 제어 장치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기술도 거의 끝까지 가고 있죠. 그다음 모터 성능 공용이죠. 모터 성능하고 인버터 컨버터는 다 수소차나 모든 산업기관에서 쓰는 물건들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전기차에서는 기술을 논하려면 이거고요. 우리가 전기차를 볼 때 배터리를 얘기하는데 배터리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엄한 데서 전기차의 기술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전기차의 기술을 논할 때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고, 배터리 기술은 상상외로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